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은 트라우마는 어떻게 삶을 파고드는가? 폴 콘티지움 정지호 옮김 22년 6월 7일 심심해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트라우마 The Invisible Epidemic 2021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저자인 폴 콘티 박사는 정신과 의사이고 스탠포드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신과, 내과, 신경과 수련을 마치고 이후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명강사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저런 트라우마의 유산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자는 이 책을 트라우마에 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썼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간의 문제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점은 그 근본 원인이 바로 트라우마라고 본 저자의 관점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 트라우마와 그 파괴력, 2부 트라우마의 사회학, 3부 우리 뇌 사용 설명서, 4부 트라우마 함께 물리치기. 저자는 트라우마를 3가지에 비유합니다. 첫째, 전염병을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다. 과학자들의 경고 중에 하나는 트라우마의 여파가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유전 정보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해롭다는 것이다. 트라우마 팬데믹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백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마음을 활짝 열고 생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비유는 오염인데 오염된 공기나 오염된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건강을 위협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에는 생존에 필요한 공기나 물에 대해 사실상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트라우마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도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대처 방안은 일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세 번째 비유는 톡소플라즈마다. 톡소플라즈마는 다른 숙주 안에서 각각 다른 발달 단계를 거치는 기생충이다. 이 기생충에 감염된 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잡혀 먹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세상 아무 걱정 없이 고양이 근처를 어슬렁거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트라우마는 우리의 뇌를 변화시켜 완벽하게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지 그 근본 의미를 망각하게 하고 트라우마에 갇히게 되면 자신의 가치, 꿈, 재능, 염원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때때로 트라우마 기생충은 너무 악질이어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수칙마저 잊어버리게 만든다. 과거 연인과의 관계에서 신체적으로 폭력을 겪은 사람이 신체적 학대가 거의 확실한 관계의 불구덩이로 다시 뛰어드는 상황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게 되는 이유이다. 저자는 담당 환자가 사망했을 때마다 트라우마가 환자에게 은밀히 끼친 영향과 이들의 표면적인 사망 원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면 동료에 의한 강간이 아닌 교통사고로 또는 평생 모은 저축을 사기당해서가 아닌 자살로 또는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 부모에 의한 학대가 아닌 간경변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트라우마는 이렇게 우리의 삶은 물론 죽음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빼앗아간다. 트라우마의 공통점은 고도의 부정적 감각이다. 즉, 트라우마 이후의 세상은 바뀌어 버린다. 트라우마에 빗댈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내리는 비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가랑비처럼 느껴지지만 아무런 보호막이 없다면 뼛속까지 푹 젖게 되고 물은 계속 우리 주위에서 차고 올라와 결국
고통의 강이 되어 우리를 휩쓸어 간다. 트라우마는 혼자 활동하지 않는다. 많은 공범자를 가졌는데 수치심이 트라우마의 제일 첫째가는 신복, 부하이다. 또 다른 공범은 분노와 좌절이다. 그 결과 학대는 학대를 낳는다. 수치심은 트라우마가 동반하는 절망감과 무력감에서 생기는 것 같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한 그 일이 자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죄책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트라우마의 종류에는 급성 트라우마, 만성 트라우마, 대리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이든 간에 이 트라우마를 인식하는 능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독일의 아동 전문 변호사인 스테파니 주 구텐베르그에 의하면 한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평균 8번은 말해야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15건에서 20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 한 건만 보고가 된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할지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의료 서비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는 훌륭한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또한 트라우마 대처를 위한 디딤돌로서 사회적 해법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사회의 리더들이 사회 구성원을 위해 겸손의 미덕을 갖추는 일입니다. 둘째 해법은 인간의 핵심 가치를 기억하기입니다. 핵심 가치란 인간의 연민, 공동체 정신을 말합니다. 세 번째, 타인에게 마음의 문 활짝 열기. 넷째, 공포 다스리기. 나쁘고 공포스러운 뉴스로 가득 찬 TV 뉴스를 계속 볼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상을 계획하며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5번째, 빠른 해결책 피하기. 우리 대부분은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이고 간단한 해결책을 기대합니다.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대하여 먼저 최선을 다해 분석해 봐야 하고 우리의 행동과 믿음을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겪는 트라우마를 누그러뜨릴 수 있고 미래에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그 길목에서 저지해야 할 가장 큰 동기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우리의 뇌에서 변형계를 가로채고 우리의 기분, 감정, 정서의 계단식 전달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자원을 잃게 되고 통증을 높이고 염증을 높이고 자가 면역 질환을 높이고 우리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트라우마는 30년이 지나도 남아있고 그리고 유전됩니다. 캄보디아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그룹을 30년 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50에서 70%는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의 자녀들은 우울증, 불안, 이 밖에 다른 종류의 정신건강 문제를 앓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인류 유전자의 기능과 그 유전자가 대대로 유전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후생 유전학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신과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들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개인들이 건강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반복이고 반복을 계속 반복하면 트라우마로 인해 망가진 우리 뇌의 변형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라우마를 제대로 이해하고 트라우마와 그 공범이 어떤 작전을 짜는지 알아차리고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서 바람직한 변화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는 그 힘을 끝까지 발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치유는 희망을 가져오고 희망은 트라우마라는 유행병에 대항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살면서 어떤 일을 겪었든지 희망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5가지 기반 요소를 1가지 또는 그 이상 적용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 5가지 기반 요소는 이것입니다. 역사, 종교, 과학과 의학, 삶의 경험, 그리고 조기 교육입니다. 예컨대 트라우마의 경우 역사는 대대적으로 자행된 폭력의 피해를 알려주고, 종교는 타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돌보는 가치를 강조하며, 과학과 의학은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삶의 경험은 슬픔과 기쁨을 불러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며, 조기 교육은 연민과 공동체, 인간애를 키우기 위한 교훈을 주입해 줍니다. 또한 우리의 의식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명상과 자아 탐구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영웅의 여정입니다. 나의 진정한 삶의 내러티브를 써보십시오. 저자는 맨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는 트라우마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트라우마가 하는 거짓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애가 있으면 필요한 모든 힘은 다 갖춘 셈이다. 트라우마에 대적할 충분한 힘을, 변화를 일으킬 충분한 힘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안에 쌓여있는 트라우마도 보게 되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트라우마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되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